오늘은 이제 그 직선의 방정식이거든요. 직선의 방정식. 네, 봅시다. 직선의 방정식. 내용이 조금 많아요. 잠깐만, 이건 하이잖아. 하이 매스로 써야 되는데, 하이 매스로 직선의 방정식이 어디 갔어? 하이 매스 직선의 방정식. 아닌데. 하이가 아니고 하이 매스로 가야 어디 갔어? 하이 매스 직선의 방정식. 하이 매스 직선의 방정식 봅시다. 직선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된 식을 봤을 거야. 예를 들자면은 y는 2x 플러스 5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봤을 거예요. 언제 처음 봤냐면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봤어. 봐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직선의 방정식에서 보지 않고 이름은 하여 뭐냐면은 1차 함수라는 데서 봤어. 1차 함수라는 데서 봤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은 이렇게 된다. 자, 일단 이놈의 이름을 갖다가 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했냐면은 그 이유는 자, 이걸 갖다가 1차 함수라는 관점에서도 볼 수 있지만 얘를 갖다가 그냥 방정식이다라고만 그냥 생각해 보세요. 방정식. 그런데 방정식이면은 당연히 해가 당연히 있긴 있는데 지금 모르는 미지수는 2개고요. 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해가 무수히 많아요. 이건 지금. 해가 무수히 많은데 어떻게 무수히 많냐면 x가 1이고 y가 3, x가 2고 y가 1 등등등. 됐나요? 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해를 순서상으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1,3 x가 뭐 2,1 이런 식으로 해를 무지하게 많이 나타내지는데 이 순서상을 갖다가 좌표 평면에다가 점을 쫙 찍어서 이제 보여주는 거야. 점을 찍게 되면은 그 해의 모양이 뭐로 나타나요? 직선의 모양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됐나요? 물론 이건 1참수 맞아. 그런데 똑같은 식을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거야. 방정식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거하고 함수라는 관점에서 보는 거하고 이렇게 좀 달라요. 결국 같은 그림을 나타내지. 물론 얘를 갖다가 이양시켜가지고 이렇게 써도 역시 직선의 방정식. 이건 더 이상 함수는 아니에요. 이렇게 쓰면은 함수라는 관점에서 볼 수 없고 대신 방정식이라는 관점에서는 계속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정식의 해를 갖다가 좌표 평면 위에다가 점으로 딱 찍어봤더니 뭐 타원 모양으로 나오면 그 식이 타원 방정식이 되는 거고요. 하트 모양으로 나오면 뭐 사랑 방정식 이렇게 되는 거죠. 포물선 모양으로 나오면 포물선의 방정식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직선으로 나타나는데 우선 기울기하고 y절편. 기울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x가 1 증가할 때 y가 얼마만큼 증가하고 있느냐 그 증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게 바로 기울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단계에서 봤어요. 뭐 기울기가 얼마고 y절편이 얼마다 라고 돼 있으면은 y는 a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쓰자라고 식을 잘 알고 있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두 번째부터 이제 고등학교 과정으로 확 들어가는데 뭐냐면은 자, 점 1,2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다. 그렇게 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고 하면 중학교 애들도 구해요. 중학교 애들은 어떻게 구하죠? y는 기울기 알아. 마이너스 3x y절편 모르네. 지나는 점을 대입해줘가지고 어떻게 해요? y절편 b는 얼마다? 5야. 그래가지고 b는 5야. 따라서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5 이렇게 구해냅니다. 중학교 애들. 그런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요. 네. 얘도 뭐 구할 쓸 수는 있는데 조금 다른 이유 때문에 이유가 있어가지고 식을 갖다 주면 새로 꾸며줍니다. 기울기가 주어지고 지나는 점 주어지면 공식이 어떻게 돼요? 네, y1 여기서 그 정공식대로 넣는 거야. 지나는 점 y-2는 기울기 마이너스 3 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 이항해줘서 플러스 2 그래서 y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로 이제 쓰게 됩니다. 일단 좀 빠를 뿐더러 첫 번째로 속도가 좀 더 나요. 좀 더 빠를 뿐더러 그 또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 또 다른 이유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자 어떤 이유냐면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봐봐요. 1,2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을 만족하는 점들의 집합 1,2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을 만족하는 점들의 집합 그 점을 x, y라고 할게요. 아니 요 1,2하고 어떤 점 기울기 쟀을 때에 기울기 측정했을 때에 기울기의 값이 마이너스 3 나오게 하는 그런 점들이 한두 놈 있는 게 아니잖아. 맞나요? 맞죠? 그래서 두 놈의 기울기를 재요. 어떻게 돼요? x-1 분의 y 변화량 y-. 이 값이 얼마? 마이너스 3이 나오도록 해주면 되는 거지. 네. 그렇게 해서 x-1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곱해주면 좀 전에 썼던 바로 이 식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사실 이건 자체 방정식 구하는 걸 가지고 한 거거든요. x1, y1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은 그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의 집합, 점들의 모임, 그 조건을 만족하는 방정식이 해가 되는 거죠. 전부 다. 그 점들 두 놈 사이의 관계를 구해보면은 두 놈 사이의 기울기를 구해보면은 어떻게 된다? 기울기를 구해보면은 y-y1 빼기 x 항상 m을 만족하는 그러한 x, y를 찾으면 되겠다. 해서 어떻게 해요? y-y1은 m 곱하기 x 빼기 x1 이 공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됐어요? 그 다음에 두 점이 주어지면은 이 공식에다 처음부터 확 때려 넣지 말고 두 점이 주어지면은 기울기 먼저 구하시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공식 이용하시면 돼요. 됐나요? 기울기 구하시고요. 그런데 기울기를 구하고 싶어도 기울기가 구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 1,2하고 1,-1하고 지나는 점이래. 지나는 직선이래.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구할 수가 없어요. x 변화량이 0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얘는 어떻게 해요?
x는 1 이렇게 써버리면 돼요. x는 1. x좌표가 1인 점들 전부 다 모은 거잖아요. 여기 주의가 있는데 안주의, 김주의, 백주의, 오주의, 그냥 주의의 모임. 됐어요? 네. 다음 카페 전에 그런 거 있어요. 철수 모임, 철수 카페. 이름이 철수인 사람만 가입할 수 있어요. 안철수, 김철수, 박철수, 오철수. 이런 거. 호철이 카페는 있는지 모르겠다. 호철이 카페는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카페 있으면 재밌어요. 오프라인 모임하면 재밌어요. 혹은 김철수 모임 카페. 이제 전부 다 40명 모였는데 40명이 전부 다 김철수야. 웃기겠죠? 안녕하세요, 김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김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철수입니다. 아이고, 김철수 씨, 안녕하세요. 아이고, 김철수 씨.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절편이 직접 주어졌을 때 별다로 기억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공식이 예쁘니까. 그리고, 또 다른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공식은 있어요. 공식은 있는데 자주 사용되지는 않을 거예요. 자주 사용되지는 않을 겁니다. x절편이 a, y절편이 b로 주어져 있다. 그러면은 기울기가 어떻게 되나요? a 빼기 0. 여기 0마이너스 b니까 0마이너스 b니까 a, 0하고 0, b니까 마이너스 b. 얘가 기울기예요. y절편이 b고요. 바로바로 나오니까 별로 쓸모는 없어 보이는데 식을 좀 기억을 해둘 필요는 있어요. 뭐냐면 양쪽에다가 b로 나눠주고요. 마이너스 b로 나눠주고요. 마이너스 b로 나눠주고 이항해준 거야. 그러면 저 식이 얻어지거든요. 이항해주고 이항해주고 지금 저 식이 얻어지죠. 별로 쓸모는 없는데 눈치를 1등급을 원하면은 1등급을 원하면 좀 기억을 해둬야 돼요. 기억을 해둬야 돼요. 얘가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최대 최소값 문제하고 조금 연결이 되거든요. 네, 2학기 부분에서. 네. 최대 최소 문제는 항상 이제 당구선이 있는데, 네. 아무튼 공식은 그냥 기억해 두는데 별로 쓸모는 없을 거예요. 쓰지는 않을 거야. 네. 어떤 놈이 자꾸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런 형태를 갖다가 전부 다 왼쪽으로 이항시켜가지고 는 0의 꼴로 쓴 걸 갖다가 일반형이라고 불러요. 일반형이라고 부르고 y는 mx 플러스 n 요런 꼴로 쓴 걸 갖다가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그림 그리기에는 얘가 좋습니다. 그림 그리기엔 얘가 좋은데 이렇게 쓰면은 표현하지 못하는 직선이 있어요. 이렇게 쓰면은 다 좋은데 그림 그리기 좋은데 표현하지 못하는 직선이 있어. 뭐냐면은 이렇게 y축하고 평행한 거, x축하고 수직한 거 있죠. x는 3 요런 걸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쓰면 물론 y는 7 이런 거 x축하고 평행한 거는 표현이 가능해요. 근데 요거가 표현이 불가능해요. 자, 그런 정도까지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림 그리고 싶으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외울 필요 없고요. 그림 그리고 싶으면은 표준형으로 바꾼 다음에 그림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위치 관계 뭐 여기 써 있는데 그거야 그렇고, 자 일단 여러분들 자 반만 나갈 거예요 오늘. 그래서 45번 문제로 가봅시다. 45번 문제로 가봅시다. 일단 직선의 방 첫 번째로는 조건이 주어지면은 어떤 조건이 주어질 거야? 조건은 뭐냐면 기울기하고 y절편이 주어지든지 아니면은 점이 하나가 주어지고 기울기가 주어지든지 조건이 주어졌을 때에 직선의 방정식을 10을 일단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뭘 하든지 하지. 됐나요? 10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처음 몇 가지 유형이에요. 자, 2,2 지나고 기울기가 a래요.
그랬더니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봤더니 이거래요. 여기서 기울기 그냥 바로 눈에 보이잖아요. 마이너스 3이죠, 기울기가. 됐나요? 자, 그래서 A는 그냥 마이너스 3이야. 써. 자, 2,5를 지난다. 대입해볼까요? 공식에다가. 어떤 공식? y-y1은 m, x-x1. 이 공식에다 때려 넣는 거야.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야. x-2. 자, y-5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2. 이제 b 값도 이제 잘 찾아냈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부분의 문제는요. 첫 번째 부분은 뭘 하는 문제? 네. 그 주어진 조건이 있으면은 주어진 조건에 알맞는 주어진 조건에 부합하는 직선을 식으로 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여기 중요하다고 되어 있는 문제를 한번 또 살펴볼게요. 문제 상황을 그림으로 좀 표현해 주세요. 자, 여기 뒤에 나온 얘기 먼저 써줄게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직선을 그리고 싶으면은 여러분들이 일단 y절편부터 먼저 지난 점부터 하나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 이용해가지고 선을 연장해 주시면 돼요. x 1쯤 갈 때 y 마이너스 1 감소하겠다. 이렇게. 자, 기울기가 루트 3인 직선이 있는데 이제 x축에서만 난다. 만나는 교점을 준 거죠. 됐어요? 만나는 교점을 준 거죠. 자, 기울기가 루트 3이에요. 지나는 점. 결국 이놈은 기울기가 루트 3이고 지나는 점 하나를 준 거야. 기울기. 요거 지나는 점이 얼마? 2,0을 지나간다 라고 지나는 점을 하나 준 거예요. 기울기 주고 점 하나 준 거예요. 결국 좀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하나 생각을 해야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뭔가 힌트, 뭔가 조건을 줄 때 좀 얌전하게 안 줘 보면, 그죠? 시험 문제에서는 뭔가를 하나 해결을 해야 그 문제를 갖다가 이제 할 수 있도록. 좀 더 문제 볼까요? 자, 점 지나고 A를 지나고 지나는 점 하나 줬어. X축에 평행한 직선하고 끝났어요. 자, 여기 지나고 X축에 평행하다고요? 볼까요? 무슨 상황인지 1, 마이너스 2 여기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하다고요? 그래 봐봐. 이 직선은 어떻게 표현하죠? 항상 X축에 평행하거나 Y축에 평행하거나 항상 X는 얼마, Y는 얼마 이렇게 표현돼요. 이건 Y는 마이너스 2예요. 선생님 이거 점 아니에요? 점 아니고 직선이에요. X가 0이고 Y가 마이너스 2, X가 2이고 Y가 마이너스 2. Y가 마이너스 2 놈들 한두 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요런 놈들. 자, 그래서 요런 직선 하나 찾았고요. 4,1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의 교점 좌표. 직선과 직선의 교점 구하라는 거구나. 두 번째 거보다 4,1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볼까요? 네, y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 기울기가 있고요. x 마이너스 4. 직선 방정식 구하는 공식에다가 그냥 때려 넣은 거예요. 공식 못 외우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지, 이제. y-2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 y는 얼마?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런 직선이에요. 이런 직선. 4,2를 지나고 4,2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이 교점 좌표 찾으래요. 이 교점의 y좌표는 무조건 마이너스 2야. y좌표는 마이너스 2야. x좌표만 더 찾아주면 돼요. x는 얼마? 8이군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기껏해봐야 중학교 내용에 불과한데, 다만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 유형 1, 2, 3 요거 세 개에서는 중학교 과정이 내가 조금 불안해요 라는 학생이 있으면은 반드시 이 부분 공식착 써가면서 그 문제를 꼭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형 세 번째 것까지는 직선의 방정식 공식 암기하고 관련된 문제들이야. 두 점이 주어지면 이 공식 쓰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쓰지 마요. 한 번에 계산하려고 하다 보면 복잡해가지고 계산해야 될 게 많아가지고 이거 계산하다 부호 실수 많이 해. 그러니까 그냥 요거 따로 계산해가지고 앞선 공식을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한 방에 계산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자,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 기울기부터 먼저 찾아주시고요. 기울기가 어떻게 되죠? 나중값에서 처음값 빼줘요. 그러면은 2. 4에서 마이너스 2 빼주면은 6. 그래서 얼마? 기울기가 3이야. 자, 이제 지나는 점 얘 대입하든지 얘 대입하든지 y-4는 기울기가 3. 이렇게 사용하시란 얘기예요. 됐나요? 따로따로 계산해. 아시겠어요? 한 번에 그냥 확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짜장면하고 짬뽕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짜장면 따로 먹고 짬뽕 따로 먹고 이렇게 먹죠? 한 번에 그냥 확 짜장면을 짬뽕에다가 말아먹는 사람은 없죠? 뒤는 짜장면 짬뽕에 말아먹냐? 물론 뱃속에 들어가면 섞이긴 합니다만은, 그렇지만 짜장면을 짬뽕에 말아먹는 기괴한 사람을 본 적은 없습니다. 물론 밥을 환타에 말아먹는 사람은 본 적이 있습니다. 계산하면 됐죠. 계산은 마치 해줘야지. y-3. 그래서 계산하면은 y-4는 3x-3. 그래서 y는 3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데, 저런 형태로 된다고요? 뒤에 플러스 1이니까 싹 이항해가지고 3x-y 플러스 1은 자변을 내가 바꿨었어요. 이렇게 해서 a, b 값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두 점이 주어졌을 때에, 그 다음에 또 좀 더 넘어가 봅시다. 55번 정도로 넘어가 볼게요. 봅시다. 두 점이 주어져 있는데, 여기 문제들은 어렵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여기 있는 건 계산 실수하면 안 돼요. 정말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어떻게 나오는지 봅시다. 나한테 두 개의 점만 나오고, 내가 그까짓 거, 두 점을 지난 직선, 내가 그 외목부에 공식에 때려넣으면 되는데요. 문제는 A하고 B가 있는데요. A하고 B를 3대2로 내분하는 점이 있어요. 요 P하고 어디를 지나가요? 5,2를 지나는 직선을 구하세요. 이랬어요. P점을 구해야 되는데 문제는 내분점 먹고 가면 꽝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이제 복합 출제되는 거예요. 공식 두 개로. 쉬운 문제는 쉬운 문제야. 근데 은근히 시간 걸리게 만드는. 그쵸? 네. 그러니까 계산을 전부 다 해야 돼. 먼저 P점 찾아야 돼요. 자, 어떻게 하라고요? 1,2, 6,-3 밑에다가 3대 2로 내분한다 하면은 점이 어떻게 돼요? 3 더하기 2분의 먼데 있는 거 이렇게 크로스로 해줘야 돼요. 얼마? 36, 18 더하기 2 3 더하기 2분의 3하고 먼데 있는 거 마이너스 덧셈 있죠? 그래서 P점의 좌표는 얼마냐고요? 네, 4,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 마이너스 1과 누굴 지나는 거? 5, 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렇게 놓고 간단한 문제, 둘 다 간단한 문제예요. 근데 두 개가 한 번에 나오면은 복잡하잖아요, 일단. 그죠? 단계가 있으니까. 네. 출제는 먹어라라는 문제도 그냥 이렇게 줘요. 얌전히는 안 줘요. 얌전히 안 줘요, 얘네들. 아시겠냐? 그러니까 중간 내문점, 외문점 구하고 뭐 이런 것들, 계산 혹시라도 계산 실수가 여러분들이 나오면은 풀이 과정을 좀 잘 써줘야 돼. 그래야 어느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실수가 잘 나오는지 그 부분을 찾을 수가 있거든. 많이 실수가 나오는 부분은 외분점 구할 때 많이 나와요. 외분점 구할 때 실수가 많아요. 그거는 선생님들도 알아. 자, 그래서 외분점도 많이 내요. 자, 그 다음에 X절편하고 Y절편이 주어져 있으면 공식에다 그냥 빵 때려 넣으면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 공식을 사용하는 게 크게 의미가 있진 않아. 왜냐하면은, 자, X절편이 3, Y절편이 마이너스 6이야. 3.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해봐. 눈으로 보기에도 얼마? X가 3 증가할 때 Y 6 증가해. 그래서 Y 기울기 얼마야? 2야. Y는 기울기 2X. Y절편 이미 줬네, 마이너스 6. 그래서 큰 뭐 의미가 있진 않아요. 그림 한번 그려주면은. 그치, 준이? 자, 큰 의미가 있진 않아. 자, 공식에 때려내면 어떻게 돼요? 3분의 X 더하기 마이너스 6분의 Y는 1. 공식에 때려넣으라는 건 이거예요. 좋나요? 자, 이제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6을 곱해주면은, 그냥 6을 곱해줘? 그래, 마이너스 6 곱해주자. 마이너스 6 곱해주면은, 그래서 이제 2항에 치면 또 이놈이 나오게 되죠. 네. 그래서 크게 쓸모가 있지는 않아. 크게 쓸모가 있지는 않습니다. 직선의 방정식 자체를 찾으라고 할 때는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은데, 이런 문제에서는 이제 의미를 이제 일부러 그런 식으로 한번 써보지 않았으면은, 네. 자, 그림에서 A하고 B의 관계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인데, 직선, 어떤 직선이냐면은, 이런 직선이에요. 이런 직선인데, A가 뭐고 B가 얼마냐에 따라 직선식은 다 달라지는데, 문제는 그 중에서 3,2를 지나는 그런 직선이에요. 그래서 A와 B 사이 관계가 이렇대요. 네. 그래서 이런 좀 특징적인 문제들을, 그러니까 3,2를 지나면서 X절편이 A고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 이런 식으로. 됐어요? 이런 식으로 주어질 때 외에는 그다지 쓸모가 있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문제가 이제 난이도로 나오고 하면은, 이 문제를 간파하고 하려면은, 그거는 2등급인 학생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1등급이 아니면은 저 공식 자체로 외우는 거는 크게 의미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볼게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 자, 봅시다.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C가 있어요. 자, 여기에 X절편이 가장 작으니까 여기다 C 써줄게. C점이 있고, B점이 있고, 여기에 A점이 있어요. 이렇게. C, B, A 이런 순서로 있어요. 근데 같은 직선 위에 있다. 이거는 중학교 2학년 애들도 풀 수 있어. 중학교 2학년에서는 어떻게 푸냐고요? A하고 B를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식을 세워. 당연히 직선의 방정식 만들지. 직선의 방정식 만든 다음에, 자, 해볼까요? 직선의 방정식 만들면은 3분의 마이너스 4. 기울기가 이거예요. 그래서 y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4가 기울기. x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분의 4x 플러스 1. 그래서 이 직선에다가 누구 집어넣어요? C점 대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A 값을 찾아내는 거 중학교 애들도 해요. 당연히. 얘가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아마 중학교 과정에서 조금 이제 좀 열심히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상한 식을 하나 나왔을 거예요. 이상한 식 하나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때 중학교 때 글쎄요, 잘 이해하고 그걸 사용했는지 난 내가 잘 모르겠어. 자, 봐봐요. 일직선이 있다면은 봐봐요. C점하고 B를 이용해가지고 C하고 B를 이용해서 기울기를 측정하나. 아니, A하고 B를 이용해서 B하고 A를 이용해서 기울기를 재는 거나. 같은 직선 위에 있으니까. A하고 C를 이용해서 기울기를 재나. 그 기울기는 같은 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죠? 됐나요? 이해가 되겠어요? 우영아 됐냐? 자, 직선이 있으니까 아니 A점하고 여기 있는 2점하고 이용해가지고 기울기를 재도 여전히 똑같은 값이 나와야 돼. 네. 그걸 이용하자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A, B의 기울기나 A하고 B를 이용해서 기울기를 재나 A하고 C를 이용해서 기울기를 재나 B하고 C를 이용해서 기울기를 재나 다 같은 값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됐어요? 자, 그래서 A, B를 이용해서 기울기를 재면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4야. 좀 전에 재보니까. 얘를 A, C를 이용해서 기울기 재면요. A하고 C를 이용해서 기울기 재면은 마이너스 3에서 0 빼주면은 마이너스 3. A에서 얼마? 1 빼주면 된다. 같은 값이 나온다 이거지.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3 곱해주면은 그래서 얼마? A는 5야. A는 5? 뭐 계산 잘못된 것 같은데? 마이너스 3분의 A 마이너스 1. A가 왜 잠깐만 내가 뭐 잘못했지? 잠깐만 여기서 A하고 B 이용해서 하면은 아니지 내가 아까 계산하다 잘못했구나. 계산해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 x 값이 6고 2 마이너스 2에서 0 빼주니까 마이너스 2. 자, 그래서 얼마다? 네.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분의 그래서 A 마이너스 1은 6 A는 7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됐나요? 됐어요? 어려워요? 자 여기까지는 사실 뭐 중학교 내용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래 사실 중학교 내용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래 고등학교 내용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래. 자 근데 직선의 방정식이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와요. 자 봅시다. 23번 좀 전에 내용까지는 직선의 방정식 공식을 암기시켜주는 문제 공식만 제대로 암기하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자 이제 직선의 방정식 식을 만들어야 돼요. 식을 만든다면 그걸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해야 할 거예요. 됐나요? 됐어요? 뭔가 작업을 할 거예요. 무슨 작업을 하는지 봅시다. A, B를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A, B를 지나는 직선? 그래 보자. 2,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3 이쯤에 있겠네요. A가 여기 있고요. B는 마이너스 2, 1 B가 여기 있겠다. A하고 B를 지나는 직선이 있었어요. 얘하고 X축, Y축을 둘러싸인 도형이 있어요. 아하, 이런 도형이 있대요.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래요. 됐나요? 자,
일단 단계가 어떻게 돼요? 빨간 직선의 방정식 세운 다음에 x절편, y절편 구해주셔야 되겠죠. 자, 일단 찾아볼게요. 기울기부터 구해볼게요.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2 빼주니까 4. x 기울기 1에서 마이너스 3 빼주니까 4.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야. 자, y 빼기 1. 기울기는 마이너스 1, x 더하기 2. 무슨 공식 사용했어? y 마이너스 y1은 기울기. 자, 이 공식 사용했어요. 자, 해보자.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아, 여기 점이 얼마야? y절편이 마이너스 1이야. 그냥 읽어주면 돼요. x절편은요? x절편 방정식 한번 풀어줘야 돼. y에다가 0을 대입하면 돼요. 근데 가끔씩 성적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이상한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선생님 왜 그러는데 x절편이요 x에다가 0 대입하는 거예요, y에다가 0 대입하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내가 생각보다 여러 번 받았어. 그래가지고 야, 그러니까 x절편 y절편을 갖다가 어떤 건지 그냥 외운 거라는 거지. x절편은 얘가 x절편이야. 그림으로 기억해야 돼. x절편이야. x축하고 만나는 거. y축하고 만나는 점이 y절편이고, x절편은 x값이 얼마인지를 몰라. y좌표는 정해져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y좌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x값, x절편은 x의 값을 구하는 거고 y절편은 y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결국. 네, 생각보다 여러 번 받아가지고 이제는 놀랍지도 않아요.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 걔네들도 다 대학 갔어요. 좋은 대학교 갔어요. 물론 그런 질문을 한 녀석 중에서 서울대 간 놈은 없어요, 당연히. y에다가 0을 대입하면은 x 좌표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아, 그러니까 좌표를 가지고 계산할 게 아니고 길이를 계산해 줘야 되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고요. 여기가 1이고요. 그러니까 1이에요. 길이가. 넓이는 당연히 2분의 1이 나오죠. 그래서 2x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요런 방식으로 이제 그 도형 넓이 구하라고 하는 게 꽤 많이 등장하게 돼요. 자, 그럼 이제 67번 문제 봅시다.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 이거 보자마자 아까 공식을 좀 잘 외워두고 했던 학생들이라면은 아, a가 x절편이고 y가 b구나. y가 어떻게 돼요? b가 y절편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공식이 자주 사용되는 공식이 아니에요. 딱 까먹었을 때쯤에서 이런 거 나와요. 어쨌든 네. 그러면은 잊어먹으면 어떻게 해요? 아, 이 점을 찍어서 그려주는데 x절편 y절편이 쉽게 발견돼. y에다가 0 대입해주면은 x는 a, x에다가 0 대입해주면은 y는 b. 이래가지고 x절편 y절편이 그냥 쉽게 보여. 자, 이런 놈이에요. 자, 삼각형 넓이가 얼마래요? 4로 나온대요. 자, 5p 곱하기 5q. 자, 요 점의 좌표가 p예요. 요 점의 좌표가 q예요. 5p의 길이가 바로 뭐야? 그냥 a야. 5q의 길이가 그냥 b예요. 넓이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가 바로 넓이야. 얘가 4야.
그럼 A 곱하기 B는 얼마야? 8이지. 이상나요? 됐어요? 자, 이 말이 좀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요. 삼각형 넓이가 4일 때, 뭐, x절편과 y절편의 곱이 얼마냐는 좀, 뭐, 나중에 x절편과 y절편의 합의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물어보기도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까지 변형이 돼요. 나중에. 선생님, 이게 왜 최대 최소하고 무슨 관련이 있죠? 뒤에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하는 아주 멋진 놈이 있어. 멋진 놈? 멋있는 걸 멋있어? 애들을 많이 괴롭히지. 그 다음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68번 한번 볼까요? 그냥, 자, 봅시다. 작년에 내가 표시해뒀던 모양이에요. 자. y는 x 더하기 2. 여러분, 앞에서 보기에 이게 빨갛게 표시된 거 있죠? 보기적으로 빨갛게 해놨어. 내가 빨갛게 해놓은 거 아까워가지고, 그게 아까워가지고, 차마 내가 지우지를 못하고 있어, 지금. 네. 어이구. 너무 네. 진하게 보이죠? 자, 빨갛고 파랗게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파랗게 놓고 빨갛게. 자, 얘네들이 X축하고 만나는 점을 A라고 해요. 각각 A하고 B라고 해요. 자, 그리고 나서 무슨 짓을 하냐면은 두 놈의 교점이 있을 거야. 지난해 교점이 있겠죠. 교점을 C라고 하는데, 자, 삼각형 ABC를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세요. 말이 되게 어려운데, 그러나 이 점이 A하고 B에 딱 뭐예요? 중점이 있죠. 그러면 C의 좌표는 일단 어떻게 구하나요? 네,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죠. 대입법 쓰면 되겠네요. 연립방정식.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해서 C점의 좌표 찾아내고, 얘의 X절편 얼마? 마이너스 2. 얘의 Y절편 얼마? X절편 얼마? 4. 마이너스 2와 4의 딱 중간에 있는 거 얼마? 1이야. 그래서 요점이 얼마야? 1,0하고 C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세요. 야, 이거 하나 구하려고 우리가 배웠던 뭐 내분점이니 외분점이니 X절편이니 Y절편이니 뭐 다 써먹어야 되죠, 지금 이거. 됐나요? 네. 그런 식의 문제들. 하나하나는 다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라도 까먹으면 이제 전혀 못 푸는 거야.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등장하는 이유는 이 부분의 것들이 이제 공식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금 철저하게 학교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포인트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내용을 좀 공부해 나가고 있어. 그 다음에 쉬었다 합시다. 좀 쉬었다 할게요. 10분간 쉬었다 합시다. 이제는 자 이렇게 일반형이라고 했죠. 이렇게 있는 거 갖다가 일반형이라고 되어 있는 거 갖다가 어떻게 해요? 네, 표준형으로 바꿔야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자, 봅시다. 이럴 때 지나는 사분면을 구해봐라. 자,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 네,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자,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됐는데 마이너스 a분의 b가 기울기고요. 요놈이 y절편이에요. 그런데
y절편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알아요. b분의 c가 양수니까 이거는 네 음수예요. 음수니까 내가 이렇게 쓸게. 0보다 작다 이 표현보다는 그러면 오히려 헷갈리더라고요. 문제는 a하고 b가 도대체 양수야 음수야? 자, a, b, c의 부호를 한번 볼게요. 좀 쉽게 봅시다. a, b, c의 부호가 a하고 c는 부호가 달라요. 이렇게 달라.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c는. b하고 c는 부호가 같아요. 같아요. 만약에 a가 마이너스라면 c는 플러스고요. b도 플러스예요. b하고 c는 플러스고요. 그래서 항상 a하고 b는 무조건 부호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 헷갈리면 이렇게 써놓으시는 것도 권장합니다. 홍철 집중을 해줘요. 그래서 a하고 b는 항상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이 방법 상당히 좀 권장합니다.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a하고 b는 b분의 a는 요건 음수. 그럼 마이너스가 없었으니까 전체적인 기울기는 양수가 돼요. 그래서 y절편이 음수고요. 기울기가 양수니까 오른쪽 위로 향해 가겠죠. 그래서 1, 4 보면 2, 4 보면 안 지나가요. 3, 4. 그래서 1, 3, 4로 지나가게 됩니다. 되셨나요? 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표를 통해서 하시는 게 이제 가장 이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하나로 결정이 돼요. 이런 식으로. 물론 뭐 저희 곱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결정해 줄 수도 있어요. 자, 얘는 음수하고 양수 곱해지니까 음수 나오거든요. 그래서 b분의 a는 음수다. 이렇게 찾아나가는 방법도 있긴 하거든요. 네. 보통 교재에서 해서는 보통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나 이게 조금 이제 자주 좀 틀리고 좀 잘 안 된다 싶은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표를 갖다가 이용해 가지고 하시면은 가장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확신하셔야 됩니다. 구치대고요. 굳이 어렵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잘하는 건 아니에요, 결코. 에디슨이 이제 전구를 발명했어요.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는데요. 전구를 발명했는데 문제는 이 유리 안에 구가 있지, 구 모양도 아니고 모양이 야리꾸리해요. 근데 이 안에다가 뭐 가스를 집어넣을 생각을 좀 했나봐요. 그래서 이 안에 부피가 얼마가 되는지 그걸 좀 알아야겠다 해가지고요. 수학자를 고용했대요. 한 6시간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다 구하셨어요? 하니까 열심히 공률을 재면서 이 부분은 뭐하고 똑같고 이 구하고 똑같고 이 부분은 어떤 구하고 똑같고 막 열심히 복잡하게 계산하고 있더래요. 좀만 더 기다려달라고. 거의 다 됐다고. 그러니까 에디슨이 그랬대요. 여기다가 물 채웠다가 물 부으면 되잖아. 그죠? 물 채웠다가 그 메스 실린더에다가 물 부으면 간단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물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을 해. 뭐 복잡하게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에디슨 이 인간도 좀 웃기죠? 그럴 줄 알았으면 그냥 지가 그냥 할 것이지. 뭐 사람을 갖다가 비싼 값을 좀 고용을 하기는. 그래서 복잡하고 멋있게 보이게 하는 게 무슨 뭐 잘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자, 다음에 자, 이렇게 이제 70번 문제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그림과 같을 때, 자, A, B, C 이렇게 되면은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 네. Y는 마이너스 A분의 BX 마이너스 B분의 C. 기울기가 양수예요. Y절편은 음수예요. 그러니까 A하고 B는요, A분의 B는 음수고 B분의 C는 양수다. 좀 전에 나왔던 표현을 간접적으로 그림으로 준 겁니다. 그러면은 좀 전에 뜬 데로 가봐요. A, B, C가 어떻게 되나?
A하고 B가 부호가 달라.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요. 얘가 마이너스면 얘는 플러스야. B하고 C는 부호가 같아. 그러니까 네 부호가 요렇게 되든지 아니면 요렇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요. 자, 얘는 그림을 그려보려면 어떻게 줘야 돼요? Y는 마이너스 B분의 CX 마이너스 B분의 A 이항시킨 다음에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B하고 C하고 부호가 항상 같네. 이거 플러스야. 그러니까 기울기는 음수예요. 기울기는 음수야. A하고 B는 부호가 항상 다르지요. 그래서 여기까지 있는 게 저희 그 Y절편 있죠. 양수예요. 그래서 Y절편은 양수고 기울기는 음수. 찌 내려오면 되죠. 되셨나요?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해결하시면 돼요. 굳이 복잡하고 뭐 수식을 멋지게 쓴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최선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죠? 저기 백전백승이란 말, 뭐 집식이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말이 손자병법에 없다는 거. 손자병법에 그런 얘기 없어요. 손자병법에는 집식이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써와서 100번 위태롭지 않다라는 뜻으로 했어요.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어떻게 써있냐면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기는 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손자병법에. 선생님 수학하고 도대체 손자병법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 별로 없네요. 그렇대. 고쳐라. 호. 자, 여러분들 알아요? 저기 하이에나라고 하는 동물. 하이에나가 하이에나가 미움을 좀 많이 받아요. 하이에나 그 울음소리 어떤지 알아요?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좀 기분이 나쁘대요. 자,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책에는 이 부분에 여기 y는 mx 더하기 n 둘 다 이제 일반 표준형으로 써 있는 경우가 있고요. ax 더하기 by는 c 둘 다 일반형으로 써 있는 경우예요.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은 일반형으로 써 있는 경우에 그 다음에 여기서 평행할 조건 그리고 수직일 조건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기울기는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기억해줘야 돼요. 자, 평행할 조건은 뭐냐면 그냥 기울기가 똑같으면 돼요. 네. 간단하죠. 평행할 조건 기울기가 평행할 똑같으면 된다. y 절편만 똑같으면은 일치하는 거니까 y 절편은 달라야 된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일반형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서도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비교해줘도 되거든요. 위에 있는 놈의 기울기가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b분의 a고요. 아래쪽에 있는 놈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이에요. 그래서 얘 두 개가 같으면은 어떻게 된다? 같으면은 평행하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쓰게 매번 해가지고 하기도 불편하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 공식은 좀 쓰기가 좀 나빠. 그래서 양변에다가 a 프라임을 갖다가요. a 프라임을 곱해주는 게 아니고 얼마를 곱해줬나? 잠깐만. 얼마를 곱해줘야지 이놈이 b 일단 b 곱해줄게요. 양변에다가 b 곱해줄게요. b 곱해주고
그 다음에 양변은 똑같이 이걸 똑같이 곱해줄게요. A'분의 B를 곱해줄게요. 같은 거 곱해줘도 상관없죠? 곱해주고 나면은 뭐가 돼요? A'분의 A'분의 잠깐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거부터 하자. A 분의 1을 갖다가 뭘 곱해줘야지 제일 편하게 빨리 나오게 될까? 여기서 A, B는 됐고요. A 왜 제곱 얘를 갖다가 곱해줘보면은 기분 나쁜데 좀 빨리 될 만한 게 없나? 문자가 한 번에 하고 싶은데 에이 몰라. 아무튼 여기서 이 상태에서 여기서 양변에다가 B 곱해줄게요. 일단 B 곱해줄게요. B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A B 프라임분의 B 곱하기 A 프라임. 자, 양변에다가 A 프라임의 A 프라임분의 1을 곱해줄게요. 그러면은 A 프라임분의 A 마이너스 그냥 A 프라임분의 B만 곱해줬으면 됐을 뻔했구나 한 번에. 자, 여기서 양변에다가 플러스 1 곱해주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써 있었던 기울기가 같다라는 식이나 요 식이나 그냥 똑같은 식이 되버리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x 더하기 2y 이런 식으로요. 자, 2분의 1, 4분의 2 이렇게 해서 비교해 주는 거나 얘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얘의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 이거 같은 거 나온다 이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계수의 B를 갖다가 조사한 이 조건까지 가는 게 기울기가 같다는 조건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뭐 내항이곱 외항이곱 이렇게 해가지고 외항이곱은 내항이곱 해가지고 가는 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똑같아요. 그래서 일반형에서는 그냥 계수의 B만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얘가 바로 여기까지 가는 게 평행한 조건이야. 만약에 여기마저 똑같으면은요. 여기마저 똑같으면은 여기가 오고 여기가 10이면은 같은 직선 되는 거죠. 같은 직선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평행하다 라는 조건은 얘의 B까지는 같지가 않다. 자, 요거는 암기를 자꾸 써먹고 암기를 자꾸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추워? 여기? 잠은 안 오겠다. 다음에는 수직할 조건인데 만나긴 만나는데 좀 특별하게 만나는 거야. 어떻게 만나냐면은 기울기가 같지 않으면은 무조건 만나거든. 여기서는 이 조건만 되면은 무조건 만나. 무조건 만나는데 특별하게 수직하게 만날 조건을 좀 찾아볼 거야. 자, 봅시다. 어떻게 만나는지. 자, 기울기 mx 더하기 n인데 얘를 갖다가 평행이동을 시킬 거야. 이놈하고 봐봐요. 두 놈이 수직하다라고 하는데, 자, 빨간 놈을 갖다가 삐삐삐삐삐 평행이동을 시킬 거야. 평행이동을 시킬 거야. 자, 얘하고 기울기가 똑같아요. 그러면은 이 빨간 선하고 얘하고 이루는 각이나 얘하고 얘가 이루는 각이나 각이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이 파란 선은요. 이 파란 선도 옮길 거예요.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옮길 거예요. y절편이 0짜리로. 그러면은 둘이 이루는 각, 여기 각이나 여기 각이나 똑같아져요. 됐나요? 그래서 두
두 놈이 이루는 각은 요 두 개의 직선이 이루는 각은 y는 mx하고 y는 m'x하고 두 놈이 이루는 각하고 그냥 똑같습니다. 평이 동돼가지고. 됐나요? 자, 이 상태에서 볼게요. 여기 좌표가 1이야. x좌표가 1이야. 여기는 얼마야? 1,m이 되는 거고 여기는 m', 1,m이 되는 거고 m'x 이놈은 자, 여기가 만약에 얘네가 만약에 수직하게 만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피타고라스 정리 성립하는 건지 수직하게 만난다면 됐어요? 자, 각각의 길이가 얼마가 되나요? 이쪽 길이가 루트 m'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이 길이는요 루트 m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이 길이는요 m'에서 m 빼주면 되지 절대값 됐어요?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니까 m'의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m의 제곱 더하기 1은 m'의 제곱 마이너스 2m m' 더하기 m의 제곱 양변 날아가 버리고 뭐가 돼요? m 곱하기 m'이 얼마? 마이너스 1. 그래서 수직하다라는 조건은 뭐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두 놈 수직한 겁니다. 됐나요? 그리고 피타고라스 정리의 역도 성립하기 때문에 수직하면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 기울곱이 마이너스 1이면 수직한 거. 됐나요? 됐어요? 되었어요? 유형화됐냐? 자, 그래서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면 수직한 거야. 그리고 수직하면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공식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는 바로 이 부분이야. 여기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가 기울기고요. 마이너스 b'분의 a'이 요놈의 기울기, 아래쪽 놈의 기울기야.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면 수직하다며. 됐나요? 그래서 b'분의 a'이 마이너스 1이다. 얘가 수직 조건이 되는데, 자, b'을 양변에 곱해주면은 a'은 마이너스 b'B'. a 더하기 b'이 얼마다? 0이다. x 계속끼리 곱하고 y 계속끼리 곱해서 더하는 값이 0.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쓰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실수하지만 않도록 해주세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반드시 암기해야 될 내용. 두 직선이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는데 수직하게 만난다. 뭐 이런 거예요. 응?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중요한 어떤 그거가 되는 거죠. 자, 볼까요? 자, 74번 문제로 대뜸 가봅시다. 대뜸. 1,2 지나면서 얘하고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우리가 점을 주고 기울기 주면 직선의 방정식 만들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기울기를 안 줬어요. 직접 주지 않고 간접적으로 줬어요. 얘하고 수직이다. 얘는 기울기가 얼마인데? 계산하지. 얘는 기울기가 얼마야? 2분의 1이야. 얘는 기울기가. 이놈하고 수직하려면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까 우리가 찾는 직선의 기울기는 반드시 얼마야 된다? 마이너스 2여야 된다. 됐어요? 그래서 무슨 문제로 바뀌어요? 1,2를 지나고 얼마? 기울기가 얼마인 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의 방정식을 쓰세요. 만드세요. 됐나요? 되었어요? 됐냐? 됐어? 문제가 이런 문제로 되는 거지. 간접적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기울기 쓰면 공식에 대입하면 되는 거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2. x가 x 마이너스 2. 자. y 마이너스 2는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4가 우리가 찾는 직선이구나. 옮겨줘야겠죠. 왼쪽으로 전부 다 옮겨줘야겠네. 그래야지 저놈하고 맞춰지지. A 값은 2, B 값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부호 잘 안 맞으면 오른쪽으로 이양시켜주든지 이런 식으로 좀 해줘야 돼요. 됐냐고요? 자, 그래서 직선의 위치 관계까지 이야기가 됐고요. 자, 다음에 8번 봅시다. 자, AB점이 있는데요. 수직선 AB를 수직이 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봐라. 자, A가 있어. 얼마야? 1,3이야. B가 있어. 4,0이야. 얘를 수직이 등분해야 돼요. 두 가지 조건을 한 번에 얘기해주고 있어요. 수직하다. 2등분이다. 자, 이놈의 중점을 지나야 된다. 그래서 중점이 얼마예요? 지나는 점이 얼마야? 2분의 5, 2분의 3이 중점이에요. 지나는 점 나와 있고요. 기울기를 아직 안 줬죠. 기울기가 수직하다. AB 기울기 얼마죠? AB 기울기가 4에서 1 빼주고 0에서 3 빼주고 얘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까 이 노란 놈은 우리가 찾아야 되는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다? 플러스 1이 돼야 되겠어. 됐나요? 그래서 2,5 2분의 5, 2분의 3을 지나고 기울기가 플러스 1인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앞서서 배웠던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깨알같이 중간에 조건도 써먹어요. 단번에 안 써요. 단번에 조건을 안 씁니다. 그래서 자 80번 문제까지가 여러분들이 해결해 주셔야 될 내용이죠. 그 다음에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가 두 가지가 나올 거야. 굉장히 중요한 거 두 가지가 나와요. 출제 빈도는 미안하게도 오늘 배운 내용보다는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이 출제 빈도는 실제로 시험지에 출제되는 건 아마 10배 이상인 거예요. 다음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음 시간 문제를 제대로 하려면은 당연히 직선의 조건을 만족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해라면은 촉촉촉촉 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최소한 공식을 촉촉촉촉 나와줘야 된다. 그거 안 되면은 힘들어지는 거죠. 오늘 했던 데까지 질문이요. 뭐 공식밖에 더 있어? 그치? 그치만 공식밖에 없어. 그러니까.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레벨업을 해야지. 자, 성제도